그 번호표 대교표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대기표를 받았다가 투표하신 분들 그거 원래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데 실제로 집에 갔다가 오셔서 투표하신 분들 계시죠? 투표지를 갖고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번호표만 번호표는 가지고 가는 괜찮습니까? 건, 예, 그거는 뭐 특별히 제한되거나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뭐 저 중단되는 사태 안에서 대기해야 되죠? 원래는 이제 투표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는 예견을 못 하고요. 법이 예견하고 있는 거는 6시까지 이제 그러니까 왔는데 대기표 거기만- 받으면 그 투표용지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6시에는 저 그 안에 그렇죠. 있어야만 예. 예, 선거의 문제는 뭐냐면요. 뭔가를 축소합니다. 다른 건 질문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얘기하고 갈게요. 네.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잘못 집계했다라고 하니까 선거의 답변이 뭐였냐면 오류가 당락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과를 오입력했는데 입력 누락되는데 당락에 영향 있는 거 아니다. 대구 선관위에서 1인 2투표 유효 처리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정력에 영향 끼치는 거 아니고 사실상 투표용지를 가려낼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유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 관리했으면 그 반성하고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축소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대기표 받으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가게 관리 똑바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뭐 위법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의 본질은 단순히 결과뿐만 아니고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신뢰 박살낸 거 아닙니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선관위가 반복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런 해명 내놓으면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저는 해쳤다고 봅니다. 결과 문제 없으니까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 예상 못했다. 이런 걸로는 절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뼈저리게 반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위원장한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고했나라고 하는 질문에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개표소에 가서 구두 보고를 했고요. 카톡방에 올렸다고 했죠. 네, 그 저 위원님 중에 5분 정도는 그날 이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직접 현장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보고가 됐고요. 위원장님하고 3분 정도는 이제 그 개표소로 가서 제가 구두 보고를 드리고 그 전에는 단톡방을 통해서 상황을 그 공유. 전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해서 이제 배송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즉각 위원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근데 카톡방에 뚝 올려놓고 그게 보고한 겁니까? 네, 현장에서는 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미처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고 나면 즉각 위원장한테는 보고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근데 단톡방에 위원들 모아놓고 단톡방에 띡 보고했다고 그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국민들 보고 납득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보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엉망이고 지휘 체계가 엉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락 받았는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더 황당한 거는 계속 종영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17, 18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원 전환 받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로 전화해가지고 투표용지 부족하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보고 체계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서울시는 똑바로 보고도 안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YTN 기자 전화, 민원 전화 받고 나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때서야 이해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전 질의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장님들은 전부 판사로 앉아놓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판사들이기 때문에 판사님들한테 대한민국 질서를 맡겨놨는데 그 질서 맡겨놓은 사람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선관위 실무하는 사람들이 책임만 위원장한테 지라고 하고 이러니까 보고체계 엉망이고 선거관리가 엉망인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현장 대응을 먼저 하려다가 보고가 늦어진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좋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고체계 엉망이고 관리 안 됐어야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국민들께 공명정대한 선거했다. 선거관리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선관위가 이렇게 현장 대응이 부족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이승준 참고인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점 안내 드리면서 제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님께서는 주민 민원이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일반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요번에 이제 선거 사무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언제 어디서 어떤 선거 사무를 하셨죠? 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남동에서 4번, 그리고 2024년 이촌 1동에서 1번, 투표사무원으로 총 5번 선거 사무했습니다. 네. 선거 사무가 보통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 하루 업무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 네. 업무 내용이나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몇 달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요. 보통 지자체에서는 3개월 전부터 선거 업무가 시작돼서 이제 선거인명부 작성, 공보물 작업, 투표소 준비, 그리고 투표 현장 관리까지 정말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많은 업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선거철이 되면 원래 갖고 계신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본업은 지자체 행정 업무인데 선거철에 추가로 선거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연의 업무에 일부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선거 업무가 겹치면 민원 처리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선거 현장에서 좀 궁금한 부분도 여쭤볼게요. 투표지 부족 사태 때 현장에 직접 계시지는 않았지만 현장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지인 공무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혹시 들은 바 있으실까요? 네, 저 현장에는 없었지만 듣기로는 이제 현장에서 진행과 통제가 잘 되지 않아서 현장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 우리 참고인님께서 실제 투표소에서 계실 때 선관위원들, 직원들을 자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거의 못 봤습니다. 투표 현장에서 그럼 주민분들의 민원을 받는 분들은 누구이고 또 주민 항의나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수습을 누가 하나요? 현장에서 선거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말씀 주신 걸 종합해 보면은 신분 확인, 공보물 작업, 투표소 설치, 민원 대응, 항의 대응, 현장 관리 다 선관위 공무원이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이 하는 거죠. 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이 원인을 파악을 해봤어요. 투표지 부족은 지자체 공무원과 조직 이원화로 지휘 통제와 업무 협의로 한계가 있어서 발생했다.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하신 분 송파 쪽에서 16시에 부실 대응했죠. 위원장님한테 직접 보고도 못하고 단톡방에다가 올렸답니다.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 북구 화명 1동 7투표소. 여기 투표지가 부족해가지고서는 우리 일반 공무원분에게 투표용지 받아오라고 시켰어요. 옆 투표소 가가지고. 이거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투표용지만큼은 선관위원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거 위법 맞죠? 전 위원장님, 직무대행님 둘 중에 한 분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하세요? 집중하세요. 모르세요?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반 공무원한테 투표용지 가져오라고 시켜놓고서는 뭐라고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그 선관위원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6월 9일에 KBS에서 인터뷰합니다. 자, 지금 22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투표용지 50% 하한 정하는 거 그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행을 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해예요. 4년 전에 한국정당학회에서 의뢰한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 거기에 보시면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관주도, 관동원, 관의존형 선거 모델,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이 선거 모델은 선거 현장에서 한계와 위기에 봉착하였고 민주화의 높아진 투표 편의성을 뒷받침하기에는 현재 선거 하부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위태롭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2년에 아까 투표용지 관리하는 거는 부담이 된다니까 쏠랑 받아먹고 지금 이렇게 복잡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의존하고 싶으니까 안 고친 거예요. 달면 뱉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행태를 보인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정춘생 의원님, 이기현 의원님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 사실 대안 제시 다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이해식 의원님 얘기하신 비상근도 안 된다. 다 알고 있어요. 이행을 안 할 뿐이에요.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예산도 있는데 왜 인력을 따로 확보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 전문 인력도 아닌데 매번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선거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동안 문제도 많고 위태위태하게 돌아가던 선거 업무에서 결국엔 터질 게 터질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가 이렇게 허술한 운영 속에서 휘청대는 걸 적나라하게 지켜보아야만 했고, 저도 매번 힘들었지만 국가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계속 선거 업무를 책임감 없이 떠넘겨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희생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선관위가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해서 선거를 직접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태학 전 위원장의 기억은 선택적 기억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고받은 적이 없다 했다가 어느 순간 한 페이지 미만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당시 회의에서 보고받았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도 솔직히 기억은 안 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셨던 비상임 선관위원 중에 당시 회의에서 보고받았던 기억이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일어서서 발언 시간 멈춰 주시고 발언 때 앞으로 나오십시오. 남래진 증인 맞습니까? 예, 당시 보고받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위원들께,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맨 1페이지를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 축소라고. 그리고 이 뒤에 자료에도 분명히 아주 선명한 글씨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리고요, 오늘 뒤늦게 선관위가 제출해 주신 회의록을 보면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넘는 이 구간에 요 내용을 토론하는 게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기억을 못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편한 대로만 기억을 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 PPT요. 허철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2월부터 선관위에 선거 상황실 구성됐죠. 예, 수십 명이 근무했죠. 예,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투표 중단은 아주 중차대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예,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자, 좋습니다. 투표 당일날 저렇게 3번씩이나 투표 중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전파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상황 전파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십시오.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5시 전후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투표 중단 사태에 받은 게 있냐고 묻잖아요. 예, 5시 전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이때 바로 보고를 받았다고요? 좋습니다. 다음 PPT 봐줄게요. 선관위 상황실은 설치 운영 계획상 1일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투표 당일 보고서와 상황 일치마저 투표 중단에 대해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뭘 확인합니까? 우리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사무총장이나 하셨다는 분이 이걸 모릅니까? 어떻게? 그리고 투표 중단이 중차대한 상황이라면서요. 그런 상황이 여럿이 반복되고 누적되고 결국에 파행까지 이르는데 이걸 모릅니까? 다음 PPT 봐주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선관위 선거관리과장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중앙선관위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파악한 건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사무보조원에게 전화를 하고 그분이 주무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선거 이계장, 그리고 그분이 과장님께 보고한 거 맞죠? 과장님, 예, 아니요 답변하시면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 상황들을 사무차장이나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때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 17시 16분에 총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 또 나올까봐 그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앞서도 사무총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무총장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냐고 하면 자, 기자가 선관위 공보과로 전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공보과에서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차장 노태학 위원장에 보고합니다. 선거 상황실은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 체계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철훈 전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게 아니라요. 선관위 조직이 무너진 거라고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님 잠깐만 어디 계신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무차장한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진상규명위원회가 얼마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위원회는 상급위원회 보고나 서울시위원회 의결 없이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표로 이게 맞죠? 이렇게 발표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바른 때 서 계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서울시 선관위는 투표 시간 연장 결정을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경로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선거 2계장이 중앙선관위 선거 2계장에게, 다시 선거 1계장에게, 그리고 지금 발언대에 서 있는 선거관리과장에게 20시 40분에 서울 선관위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받으신 적 있죠, 과장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9시 바로 전에 일계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보고를 받은 적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 그래요? 왜 없다고 보고를 해서 진상규명위원회조차 거짓으로 발표하게 만드냐고요. 다시 이전 PPT 보여주세요. 요 내용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예요. 투표시간 연장은 상급위원회 지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보고 안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과장님. 그게 연장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저희한테 뭐 사전 승인이나 요청한 게 아니고 그 브리핑 바로 전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 이제 총장이 이게 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네. 서울시 선관위가 발표하기 전에 상급 선관위, 중앙 선관위로 보고하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허철훈 사무총장이 21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서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허철훈 위원장께 증인께 묻습니다. 당시에 서울시가 투표 시간 연장을 임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또한 저는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서울시는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투표 시간 연장하는데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임의대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버젓이 한 거예요. 왜 이걸 안 했습니까? 사무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진상규명위를 속이려고 하는 중앙선관위 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그 진상규명위원회는 사무처의 어떤 뭐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전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진상규명위원회 직접 조사하신 거를 브리핑도 하고 발표도 하셨거든요.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방금 보고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과장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조차도 저희들이 전화 상임위원님께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사퇴를 하셨지만 우리 위철한 직무대행님도 같이 사퇴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그 분명히 개선점들을 확인해가지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포함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반복이 됐는데요. 지금 봐보면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 3동 제4투표소 여기 22년 지선 때 100매 추가 배부 받았었고 24년 총선 때 또다시 300매 추가 배부 받았어요. 그리고 25년에 보면은 대선에 용지 부족했던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의 한 10개 시군구 선관위 이번 6.3 지방선거 때도 똑같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모르셨던 것 같은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르시는 걸 보면은 어쨌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감각하니까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축소 인쇄를 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개선책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같은 거는 이제 하지도 않았던 거고 계속 그냥 부족한 데에다가 추가 배부 땜빵질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실한 의사결정 구조, 심의 체계가 핵심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선관위가 선거종합관리 지침을 통해서 투표용지 인쇄, 권고 수령을 각급 선관위에다가 하달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것도 네, 모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선 총선은 선거인수 70%, 지선은 60%였다가 이번 지선부터 하한선 50% 이렇게 무리한 기준을 이제 세운 거예요. 아까 김남희 의원님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을 만들면서 제대로 회의도 없었고 정말 과학적이고 정교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없었어요. 맞나요, 이거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겠죠. PPT 한번 봐주세요. 선관위가 전국 시군구 선관위에 하달한 종합관리 지침 중에 투표용지 인쇄 수령 관련 지침입니다. 지적한 대로 과학적인 통계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거는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 인쇄를 해야 된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부족했던 투표소가 있으면 어디에 확대 인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축소 인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혹시 위원장님 재임 중에 중앙선관위 회의 한 번이라도 논의된 적이 있었나요? 위원장님이 재임하실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예. 기억이 안 나실 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한 김영배 의원님이 얘기하시다가 잠깐 멈추셨는데 사무총장, 선거정책실장, 2인 서면 보고 정결 처리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냥 우리 위원장님이 인지도 못한 채로 땜빵질 처리가 된 겁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회의록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요구를 했더니 이 공개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무총장 직무대리 아까 얘기하셨어요. 위원회에서 우리 특위에서 의결을 해달라 그러면 공개를 하겠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태가 벌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도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는 물론이거니와 소위에서 무슨 얘기하는지까지 속기록이 다 공개됩니다. 지금 선관위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참 안이 꼽게 들리는 겁니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회의록을 왜 감춥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이거 국회처럼 공개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여전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 그 부분에 책임지고 답변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직무대행님, 위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쳤으니까 공개를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결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자, 인쇄비율 50% 축소하면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근거 아까 얘기했죠. 22년 한국행정연구원 선거사무 절차 개선 방안입니다. 이 PPT 봐주세요. 387촉의 분량의 보고서 중에 선관위가 수용한 부분이 이제 36촉의 딱 두 문단이에요. 사전 투표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가 다 됐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 중단이 발생했던 송파구의 14개 투표소 중에 2개 빼고는 실제로 사전 투표율이 전체 송파구 사전 투표율 대비 낮았어요. 말인즉슨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본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측 가능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거기서 직무대행님 고개를 끄덕일 것이 아니고 이거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을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이 연구 용어 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이 연구 방법을 봐보면 실무자들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뭐 진행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참여자 표본수나 뭐 소속위원회 분포, 근성연수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 연구 용역서 보면은 선거사무 절차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막 제시해요.
근데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뭐 참고 문헌이나 기본적인 출처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깜깜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문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 지금 직무대행님, 사퇴하셨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지적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전 나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맞죠? 예. 소극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드리면 적극적으로 이거 고치겠다고 그런 자세를 임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상임 위원들이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도 저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선관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아니 7일이 우리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기간이 다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왔어야지. 아 선관위가 이거 진짜 문제가 있구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치고 싶구나. 지금 이번 선관위의 이 현재 상황이 보시다시피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태학 우리 다행스럽게도 노태학 전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이 자리에 함께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 선관위위원장이신데 지금 서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셨던 오민석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도 안 나오셨어요. 사퇴하셨다고 지금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맡고 계신 공직자이기 때문에 현 사태가 우리 헌정 질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이 자리에 이 불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태를 언제 선관위가 인지했느냐 최초로 그때 무슨 말을 하셨느냐 어떤 지시를 하셨느냐 이런 거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 안 나오시면 이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헌정지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신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핵심 간부를 맡고 계신 선관위 간부님들의 그런 무책임함 이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저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일수록 이 나라 법질서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기초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빨리 아까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도 말씀해 계셨지만 우리 선관위에서 연락하셔가지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지내신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신 우리 오민석 법원장님 그리고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위원장님도 빨리 오셔서 국민들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선관위가 앞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무엇을 고쳐 나가야 할지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는 게 저는 최소한의 도리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다수의 중앙선관위, 시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의원분들이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이미 출석 형식이라 안 나와도 되다.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만 국민의 진상규명 의지, 우리 위원회의 의지에 너무 합당하지 못한 태도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강력한 요구를 전합니다. 우리 김영배 위원님. 네, 김영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요.